안녕하세요, 헤이데지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 모두 만우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만우절이라서 어떤 책을 리뷰할까 고민하다가 만우절에 어울릴 것 같은 작가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작가고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앨리스 죽이기, 저는 죽이기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고바야시 야스미가 어떤 작가냐면 우선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작가입니다. 왜 천체물리학을 전공하고 추리소설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천체물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SF적인 세계관을 잘 풀어내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은 앨리스 죽이기, 클라라 죽이기, 도로시 죽이기, 이렇게 세 권이 시리즈거든요. 죽이기 시리즈. 그런데 제목만 보면은 도대체 SF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앨리스 죽이기 이야기부터 합시다.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상한 나라 세계관을 가져와서 만든 소설이라서 저는 그거에 흥미가 끌려서 읽게 되었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 세계관이랑 현실의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냐? 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아바타라라는 인도 신화에서 가져온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인격을 가진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에서는 내가 평범한 대학생인데 꿈속에서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앨리스고, 이상한 나라에는 뭐 모자 장수, 사월토끼, 흰 토끼 등등의 등장인물인데, 그 세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꿈을 꾸면은 거기 있고, 꿈에서 깨면 현실로 돌아오고. 근데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은 꿈속 세계인 이상한 나라에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현실에서도 그 아바타라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때문에 꿈과 현실을 오가는 추리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매력적인 점은, 제가 또 루이스 캐럴 작가의 팬으로서 그 세계관을 굉장히 잘 녹여냈어요.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가 그 동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이 앨리스 주기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캐럴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썼고, 이 클라라 죽이기, 클라라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호두까기 인형의 여주인공이 클라라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호두까기 인형뿐만 아니라 그 작가인 더스틴 호프만 작가의 다른 작품들, 뭐 모래 사나이, 또 누구였죠? 뭐 그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이제 더스틴 호프만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 호프만의 세계관으로 쓴 게 클라라 죽이기. 그리고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도로시고요. 오즈의 마법사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게 도로시 죽이기입니다. 오늘 이제 리뷰가 하면서 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세 책이 연결되어 있는데 2권 3권인 클라라 죽이기랑 도로시 죽이기 이야기를 하려면은 본의 아니게 1권 앨리스 죽이기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가가지고 스포주의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앨리스 죽이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네. 또 이 고바야시 야스미 작품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되게 가벼워요. 편하게 읽기 좋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뭐 이 책의 대부분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화도 농담 따먹기식으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말장난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정신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워지지가 않죠.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가벼워지지 않는데, 그런 아기자기하게 서술하면서 엄청 잔혹해요. 내용은 완전 잔혹 동화 같은 소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앨리스 죽이기에서 이제 험티덤티가 첫 번째 희생자로 나오는데 험티덤티 세븐옥을 하면서 이제 벽 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험티덤티가 깨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되게 잔인해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현실에서도 누구 험티덤티랑 연결돼 있던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는 식으로 이제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때문에 이상한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고 그게 현실에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그걸 찾아가는 소설이라서 되게 스릴도 있고 여러모로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 가서도 반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반전은 이제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건 이 뒤에 소설들을 얘기하려면 그 반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앨리스 죽이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가볍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앨리스 그러니까 루이스 캐럴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그런 소설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잔인한 내용을 좋아하신다던가 아니면 또 그냥 가벼운 소설을 좋아하신다던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주의입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먼저 가서 앨리스 죽이기를 읽고 나신 다음에 돌아와 주세요. 좋습니다. 뒤로 가기 다 누르셨죠? 여기 이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 가운데 있는 도마뱀, 작은 도마뱀 친구 도마뱀 빌입니다. 다른 책의 표지에도 여기도 도마뱀 빌이 있고 여기에도 어디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 도마뱀 빌이 있죠. 이 빌이 주인공인데 이 빌이 이 새 우주를 넘어다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작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중우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멀티버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상한 나라라는 우주에 있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거고 빌이 어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호프만 우주라는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게 다른 세계 빌이라는 그 주인공인 공통점만 있는 거고 또 여기서는 이제 오즈의 나라라는 그런 또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세계관이 왜 스포일러가 되냐? 이제 2권 3권에는 어차피 이게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1권을 끝까지 읽으면은 저쪽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이상한 나라가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꿈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아바타라 꿈속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아바타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 꿈속에 있는 친구들 아바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앨리스 죽이기를 끝까지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당연히 현실 세계가 현실일 줄 알았고 이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흥미로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앨리스 죽이기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나고 클라라 죽이기로 넘어가고 도로시 죽이기로 넘어가는 건데 클라라 죽이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이 인물 트릭을 사용했던데 그래도 추리 소설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크게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 클라라 죽이기의 매력은 또 뭐였냐면은 고바야시 아스미가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성향도 있더라고요. 생명윤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 책에서는 또 그 생명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에 대해서는. 근데 이 작가의 데뷔작이 무엇이냐? 이 장난감 수리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건 추리소설은 아니고 호러소설이고 아마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잘 파는 데가 없어서 저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구했는데 장난감 수리공을 갑자기 왜 얘기하냐? 이 도로시 죽이기를 읽기 전에 장난감 수리공을 읽으면 더 좋아요.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장난감 수리공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도로시 죽이기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 장난감 수리공을 먼저 읽으면은 도로시 죽이기를 이해하기 좀 더 편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소설이 있는 단편집인데 제목엔 장난감 수리공이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두 가지 단편 소설을 포함한 소설이에요. 장난감 수리공은 아까 말했던 생명윤리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네 장난감 수리공이라는 어떤 장난감이는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여주인공이 어린 동생을 업고 육교를 오다가 계단을 굴러서 실수로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장난감 수리공에게 가서 수리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괴해요 되게.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는 이게 막 시공간을 넘나들고 뭐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긴 했는데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이해를 전혀 못해가지고 덕분에 이 도로시 주기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바야시 야스미가 어떤 철학적 그런 관심사가 있는지 제일 잘 보여준 책은 이 도로시 주기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것도 추리소설로서는 아쉬웠어요. 오히려 클라라 주기기가 나왔을 정도로 아쉬웠는데 제일 고바야시 야스미스러운 책을 뽑자면은 이 도로시 주기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되게 좋았던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내용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분위기지만 이제 오제 마법사에 나오는 재고 랜턴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호박머리를 하고 있는 허수아비가 나오는데 이 재고 랜턴이라는 친구는 호박을 직접 수확해서 자기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만드는데 이게 호박이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머리가 상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상하기 전에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 새로운 머리에게 말로 전달해주고 머리를 교체한다고 해요. 거기서 도마뱀 빌이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너는 새로운 재고 랜턴이야? 아니면 원래 그 재고 랜턴이야?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뭐 클론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뇌이식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정체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고바야시 야스미는 빌이라는 멍청이 도마뱀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가볍게 그냥 툭 던져놔요. 답을 주진 않아요. 재고 랜턴도 나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 더 좋았던 질문이 이 빌이 도마뱀이다 보니까 암탉의 알을 훔쳐먹어요. 근데 이 오제 마법사 세계관은 사자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에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계관인데 빌이 알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암탉이 내 새끼들을 네가 잡아먹었어. 넌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데 빌은 알이잖아. 새끼가 부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알을 먹었을 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 봅시다. 딱 나와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또 빌이라는 도마뱀을 통해서 가볍게 툭 던져놓지만 읽는 사람은 그걸 가볍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가? 라고 최소한 고민을 하게 돼보는 거죠. 알은 어느 순간부터 병아리인 거고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인 건가 라고 고민해 보게 되는 건데 네, 사실 결말도 전 개인적으로 도로시 죽이기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결말로서는 그러니까 이 앨리스 죽이기가 진짜 반전으로 뒤통수를 훌쩍쳤더라면은 도로시 죽이기는 결말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자세하게 안 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결말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추리소설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웠다 라는 거고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작가를 소개시켜 드렸고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 이게 추리소설을 리뷰하는 거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게 리뷰를 하고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를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취지는 여러분이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작가를 알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소설도 있다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소설을 또 하나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나 저 작가 취향에 맞을 것 같아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이 앨리스 죽이기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지금 뭐 이거를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일단 이것부터, 그 다음에 클라라 죽이기, 장난감 수리공, 도로시 죽이기, 이 순서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고발시 아스미 작가가 신간을 냈나 봤는데 죽이기 시리즈는 더 이상 안 나오고, 뭐 또 대충 스토리를 봤더니 약간 시간 이동 능력자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을 낸 것 같더라고요. 꼭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과가 아니고 과학에 그렇게 일가견도 없어서. 예전에 한번 그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중에 라플라스의 마녀라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은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군대 물리학 전공한 선임한테 물어봤다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소설은 소설일 뿐 네, 너무 그거에 하지 말자 이거죠. 오늘 뭐 그래서 이렇게 한 작가 추천드렸고, 내일은 또 다른 작가 추천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